안녕하세요. 재업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전 그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을 때 진짜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가 있었죠. 이때 조금 더 앞서가신 분들은 세금을 조금 줄여보려고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부동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계신데요. 내 배우자가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법인을 세우고 실제로 그 법인의 실질적 주주는 배우자임에도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이사나 감사 등으로 넣고 주주 등기를 해놓기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투자가 잘 되고 결혼 생활이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투자한 부분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듣자니 법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던데 배우자가 법인 만들어서 투자한 부동산이 몇 채 있는데 이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은 법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법인이 투자한 부동산의 경우 결론만 말씀드리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법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볼 1인 회사인 경우에도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그대로 실질적 소유자인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제 아무리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배우자와 부동산 투자 법인은 별개인 거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배우자가 진짜 법인은 형식적으로 세운 거고 거기 투자금도 부부가 가지고 있던 돈이라든지 배우자와 내 월급에서 나간 건데 명의가 다르다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례를 다시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회사의 1인 주주인 배우자의 적극재산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그 법인이 실제로 배우자의 소유로 보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 자체를 감정평가해서 법인 명의의 모든 재산, 부채 이걸 반영한 주식의 실제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많이 주장을 하게 되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해서 법인은 형식적인 거고 그 법인이 곧 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바로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받아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법인격을 부인해서 법인 재산이 곧 배우자의 재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는 잘 인정되긴 좀 어렵고요. 대부분 첫 번째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됩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비상장 법인일 거고요. 배우자가 해당 법인의 1인 주주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나누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주식 액면가액을 굉장히 낮게 신고를 해요. 신고된 액면가액이 기준이 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시고요. 실제 재판에서는 법인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를 통해서 법인의 순 자산가액을 확인하고 이 가액을 발행 주식 개수로 나눠서 한 주당 가액을 확정해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확정시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할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 자매, 자녀 등이 주주로 함께 등재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 문제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이혼을 할 때 배우자의 형제, 자매, 부모, 자녀 등 명의로 된 거는 분할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거 아닌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타인 명의를 빌려온 경우를 우리가 법률적 용어로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명의는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하고 소유하는 건 배우자가 한 거다라는 주장해서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형식적 주주다, 법인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입증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법인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만약 현재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꼭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서 재산분할에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